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조기 방송 시간입니다. 어제 또 미국이 좀 내렸습니다. AI 거품 논란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시황 말씀드리고 AI 거품 논란에 대한 반박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텐 모스 포트폴리오 운영 상황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는 트레이딩뷰 공부방 그동안 못 올린 거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다우는 0.47%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1.16% 하락했고 나스닥이 1.8% 하락을 했습니다. 자, 헤드라인은 AI 거품론이 재점화됐다 해서 지금 S&P 나스닥 3주 내 최저치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4일 연속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오라클 때문에 사실은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블라울이라는 이제 투자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철회한다는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오라클 층에서는 이제 미시간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하는 투자자 불안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또 금값이 사상 최고치 4,347불 50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은값도 덩달아 신기록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AI 버블 우려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시장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보시면요. 지금 4일 연속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 고점 찍고는 사실은 4일 동안 2.7% 하락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V 앞선 근처에 있어서 내일은 이거를 좀 지지하고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보면은 어제도 장중 내내 빠졌고 그저께도 그런 상황이었고 3일 전에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해서 눌리는 게 지금 4일째 지속되고 있다. 결국은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장이 올랐으면 이제는 모든 뉴스가 끝났다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연말 쪽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매매가 한 7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내일서부터 좀 잘 반등을 해서 이 위에까지는 다시 한번 올려주는 그런 힘을 발휘해줬으면 한다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SMH 저희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이때 고점에서 저점까지 15%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지금 4일간 연속으로 하락이 보이면서 사실은 10%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AV합선 두 개를 다 깼고 지금 마지막 지지선이 여기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대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실적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분석해 보겠지만 그 AI의 성장에 의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지금 반짝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어느 정도는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런데 좀 거래가 많이 늘면서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손절매가 같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반등을 해주는 게 좀 주요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빅스 한번 보시죠. 공포지수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게 더 튀었지만 아직은 저는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지수는 아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Fear and Greed 인덱스도 39로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Profit Taking 그 다음에 섹터 로테이션 이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품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의 화두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좋게 한번 올랐다가 또 눌렸고요. 또 이번에도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왔었는데 또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지지선대에 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를 했고 지금 네 번째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게 거품일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요, 애널리스트들은 프라이스 타겟을 250불에 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어디 있느냐? 170불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이 140불입니다. 거기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겟 프라이스 거리는 얼마냐? 47%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셔서 엔비디아는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의 타겟을 도달해 왔습니다. 이거 도달한다? 그럼 지금 현재서부터 47%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실적 가지고 계산한 펄입니다. 그러면 여기 AMD 있죠, 브로드컴 있죠, 엔비디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41배 나옵니다. 42배 나옵니다. 브로드컴 103배 나오고 퀄컴이 33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얼마냐? 58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반도체 회사들의 평균치보다 떨어져 있는 게 엔비디아고요. 근데 이거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제 미래 나올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 이게 뭐냐면 포워드 P입니다. 포워드 P의 경우에는 평균치가 30.8이에요. 그리고 보면 AMD가 51, 브로드컴이 42, 엔비디아가 지금 27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어보다도 훨씬 싸다. 퀄컴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퍼 기준으로 해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웨이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기 고점 대비해서 여기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나 빠져 있습니다. 한 일주일 넘어 사이에 30%가 빠졌고요. 제가 여기서 본전 와가지고 조금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는 거기가 꼭 쪘고 그 다음에 빠졌고, 보면 여기가 정확한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예전에 그 돌파하기 전에 그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지지를 하고 올라가 줬었는데 또 그 AI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월스트리트 뷰를 보면요, 그동안 별로 뭐 바뀐 건 없습니다. 타겟이 129불 88센트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64불 55센트에 놓여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36불에 있고요. 그래서 보면 현재 프라이스 타겟이 100%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불 55센트에 사신다 그러면, 만약 코어웨이브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프라이스 타겟을 맞춘다 하게 되면 100%의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널리스트의 뷰보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퍼루 한번 볼래 그랬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 퍼루 계산이 안 나온 게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로 보통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PS 비율을 보면 업계 평균이 25입니다. 근데 현재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36배, 클라우드페어가 33배, 스노우플레이크 16배, 뭐 몽고DB가 14배 이렇게 돼 있는데, 코어웨이브는 7.5배입니다. 굉장히 싸고요. 근데 이게 과거 성과입니다. 미래 성과를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전체 시장표는 18배예요. 근데 쭉 내려서 3.3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코어웨이브 두 종목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AI 산업을 대표하는 두 개의 주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죠. 이 두 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2년 지났습니다. 요만큼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성장은요, 여기까지 간다거든요. 매년 38.5%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즉 시장이 점점 38.5%씩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면은 9배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이건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 칩이 더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AI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AI가 뭡니까? 사람을 대신한 두뇌입니다. 그 두뇌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두뇌들은 어디서 사나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칩을 돌려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장선에 있고요.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데이터 센터 뭐 몇 개 없었고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AI들이 자꾸 이제 입학하고 데이터 센터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이게 다 AI입니다. 칩이 필요해서 칩으로 계산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AI들이 더 느는 바람에 데이터 센터가 꽉 찼습니다. 이제 학교를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AI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콜센터라는 이 그림입니다만, 하여튼 데이터 센터에 채용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느냐? 저희가
물어보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 어떨 것 같아? 이 보고서 좀 써줘. 저 보고서 좀 써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게 점점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AI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왜냐하면 AI가 탄생했고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은 지난 한 40년을 보면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은 뭐냐? 기술혁명이 뒷받침이 됐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PC혁명이 있었고요. 90년도에는 인터넷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혁명이 좀 쉬다가 2010년도에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즉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혁명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2023년도에 AI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혁명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혁명기에는 주가가 어땠느냐? PC혁명기인 82에서 87년까지는 지수가 22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 혁명기인 19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400%가 올랐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접는 구간도 있었죠. 그 다음에 모바일 혁명 구간 2009년에서 2020년까지 11년 동안 330%의 시장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접는 구간은 다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자,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해서 34%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돈을 풀면서 114% 급등했고 2022년도에 금리 올리면서 25%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AI 시대를 열면서 80%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23년에서 25년까지 지금 3년 지났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PC혁명 5년 동안 22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 혁명 90년에서 2000년도까지 400% 올랐습니다. 2009년에서 2022년까지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 있었는데 11년 동안 330% 올랐습니다. 자, 지금 AI 혁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혁명은 훨씬 더 큰 혁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더 가겠지만 10년 간다고 가정을 할 때 적어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300%는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80% 올랐습니다. 3년 동안. 그럼 앞으로 5년에서 8년 더 간다? 150%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역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업톤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접는 구간은 당연히 있죠.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년 동안 오는 구간에도 중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믿으셔야 되고요. 왜 믿으셔야 되느냐? 그 알파벳 구글의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요, 불의 발견, 전기,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변화는 뭐냐? 인류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성장을 동반합니다. 성장이 뭐냐?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혁명 구간의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은요, 이제는 시총 2016년서부터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이 전부 탑 IT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 접어들면서 엔비디아가 새로 등극을 합니다. 자, 이제는 알리는 거죠. AI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2025년 현재는 엔비디아가 1등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2016년 전에 우등생들이 지금까지 우등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AI 산업이라는 건요, 돈이 많이 듭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인간의 두뇌와 똑같은 두뇌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는 계속 들어갈 거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큰 캐시를 많이 가진, 그리고 캐시를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들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AI를 혁신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품이 아니라는 이유는요, 이게 미국 증시의 50년간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옛날에는 뭐 잔잔했구나 하다가 와, 이렇게 올랐다고? 와, 이거 진짜 버블이네.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겠네 하는 생각 드십니다.
그리고 이때도 와 크게 터졌다가 보이십니다. 옛날에는 별로 안 움직였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지수가 100포인트였을 때는요. 여기서 100포인트 오르면 100% 오르는 거군요. 더블 난 겁니다. 근데 5000포인트에서요. 100포인트 오르면 2% 오르는 겁니다. 100% 오르는 게 아니라 2% 오르는 겁니다. 100포인트가. 그래서 이 포인트가 우리한테 착시 현상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그 그래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지수가 이렇게 쭉 빨래줄처럼 쭉 올라갑니다. 거기다 선을 쫙 그어보면 그러면 속도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는 게 미국 증시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탈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보시면 낙타등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 이게 버블입니다. 이게 언제냐? 19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 전서부터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죠. 버블은. 그래서 버블은 뭐냐? 정상적인 상승 속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올랐을 때가 버블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버블이 수년에 걸쳐서 한 5년에 걸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여기서 터진 거죠. 그리고 거품이 터진다고 해서 제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 정상 자리로 찾아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거품 없이 그냥 상승을 했다면 속도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터지면서 제자리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갔고 또 여기서 한번 붕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금융시장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결국 돈 벌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파생상품 막 팔았고 결국은 그게 터지면서 모게이지백 시큐리티가 터지면서 여기서 빅쇼트가 한번 확 온 거죠. 이거는 금융업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냐?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요. 세상이 나서서 다 살려줬잖아요. 미국이 다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외부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살아난다 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겪고는 시스템 정비하면서 속도를 맞춰서 이제 다시 제 위치로 옵니다. 그리고 쭉 거의 속도로 오고 또 빠졌다가 또 제 속도로 오고. 그런데 이 빠지는 건 뭐냐? 이게 코로나죠. 그래서 코로나는 급히 빠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또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딴 때보다. 왜냐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사실 치면은 약간의 버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원래 속도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풀렸었기 때문에 약간의 미미 버블이 왔고 1년 동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요. 평균보다 약간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버블은 버블인데 아직 이런 버블은 아니다. 이런 버블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도는 원래 가야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괴리는 있지만 이 괴리도가 크지 않다. 만약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 성장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버블로 서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버블이 오려면은 2026년도 시장이 한 두 자리 숫자를 올라주고 종목들도 한 30-40% 오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버블의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텍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찍고는요. 현재 16%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어제 장중에는 3% 빠졌는데 장 끝나고 시간에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7% 정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는 255불 책정하고 있고요. 주가는 225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이게 약간은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프라이스 타겟에서는 한 13% 정도 뒤져 있는데 7% 올라왔으니까 한 5, 6% 정도 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몇 시간 전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거죠. 반도체 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이 폭탄급 실적의 핵심 내용하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136억 달러 도달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129억 달러를 생각했는데 5.7% 예상치를 앞섰고요. 더 놀라운 건 EPS입니다. 4불 78센트 발표가 나왔습니다. 와, 예상은 3.96이었는데 그거보다 20%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39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조 넘게 번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현금 창출 능력이냐면 설비 투자도 45억 불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뭐 프리 캐시플로우가 39억이니까 사실은 계속 벌어들인 것만큼 뭐 투자하고 벌어들인 것만큼 투자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가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성장률을 보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7%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늘었다는 거죠, 매출이. 메모리 반도체가 전통적으로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가파른 성장을 보기는 드뭅니다. 분기 대비로도 21% 성장을 했습니다. 한 분기에만 20% 넘게 큰다는 건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고 아주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건 단순히 마이크론이라는 한 특정한 회사가 잘 나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즉 AI 슈퍼 사이클에 이제 들어왔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의 닷컴 혁명 때 한번 보고요. 2010년대 때 스마트폰 혁명 때 또 이런 비슷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쩌면 더 큰 구조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즉 사람의 뇌가 기계화되고 있다 하는 이 상상을 못하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AI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적 자체도 좋았지만 정말 시장을 뒤집은 거는 다음 해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6년 회계연도 2분기입니다. 매출을 187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136이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37%가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거의 20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8불 42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가 아까도 보셨지만 4불대였거든요. 다음 분기에 거의 2배가 돈을 더 번다는 건데 와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은 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68%의 이익률을 낸다. 와, 이건 아마 메모리 반도체 역사상 최고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수익성은 진짜 드뭅니다. 이게 바로 AI 메모리의 파워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AI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CEO 산제이 메로트가 말을 했습니다. 컨퍼런스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2025년 회계연도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하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2026년 회계연도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진입했습니다. 즉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결국은 AI 산업이 이제는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크론의 성장 동력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HBM3E 메모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 같은 최신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죠. 우리가 잘 아는 SK 하이닉스가 선두주자지만 마이크론도 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데이터 센터 SSD입니다. AI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엄청난 속도의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마이크론이 여기서 강합니다. 셋째는 고용량 D램입니다. AI 서버는요, 일반 서버보다 메모리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512, 1TB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넷째, LPDDR5X입니다. 자, 이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이제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모든 핵심은 AI입니다. AI 인프라 전체가 커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거인 것입니다. 사업부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D램 사업 쪽은 지금 수급이 극도로 타이트합니다. 특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HBM 같은 고부가치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이 누구냐?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엔비디아, AMD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클라우드 빅3가 굉장히 많이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죠. 낸드 쪽도 회복세에 있습니다. 특히
특히 데이터 센터용 엔터프라이즈 SSD가 강합니다. AI 워크로드가 일반 워크로드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장 장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품 믹스가 고용량, 고성능 쪽으로 전환되면서 여기도 마진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라서 마진이 저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투자의 핵심은 현재 뭐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가이던스는 더 좋다 그러고 마진은 점점 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AI 수요 덕분이고 그러면 돈은 더 많이 벌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이 있죠. 이런 실적이 좋지만 시장은 지금 이 주가는 고평가돼 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 후에 또 고평가 우려 나올 수 있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HBM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 부분도 특히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5억 불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지금 얘기 나오는 AI 투자 부담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보셔야 되고 거시경제 이게 탄탄해져야 되는데 여기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요. 전통 메모리는 2, 3년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건 5, 7년의 장기 성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 5년, 4, 5년 정도는 더 봐야 된다 해서 저는 한 2, 3년 정도로 짧게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2, 3년, 3, 4년은 충분히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포지셔닝을 보면은요. 미국의 유일한 메모리 대기업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긴밀한 협력을 또 하고 있고 해서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스웨즈가 되지 않을까 이런 포지셔닝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장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은 보수적으로 보실 때는 조정지시 분할 매수하는 게 맞고요. 공격적으로 보신다면 좀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쓰셔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모멘텀 활용하셔서 트레이딩 하는 것도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AI 인프라에는 꼭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즉 엔비디아는 계산하는 컴퓨팅 칩을 만들지만 메모리가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론이 메모리를 담당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과 AMD 이렇게 3인방이 AI 인프라의 삼총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 이제 한국 주식도 하시니까 보시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유일한 메모리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만 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당연히 이제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다는 게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좀 틀린 게 이제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 뭐 특정한 선수들 잘하는 데보다는 조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마이크론이 치고 나가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 상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향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한 단기적으로 보면요, 내일 정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됩니다. 뭐 갭상승에서 쭉 다시 밀린다 하면은 이제 지금 거품 논란은 아직 식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가이던스로 2분기 실적이 정말 나오는지 3월달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제사 실적 발표, 즉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기적으로 보면은요, 한 3, 6개월입니다. 거기 보면 HBM3 양산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보고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시리즈 칩이 어떻게 출하가 되는지 좀 봐야 되고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제는 HBM4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 개발 경쟁에서 앞서가는지 봐야 되고 AI PC, 스마트폰 이런 새로운 이제 수요들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시장을 좀 성장시킬 건지 또 봐야 되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도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주목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지켜보신다면은 자, 시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X10 MOS 지금 운영 현황입니다.
또 좀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또 지수 좀 쫓아가다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고요. 현재는 포트는 6.24%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지수 대비해서 3.9% 뒤지고 있습니다. 좀 따라가다 이제 밀렸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맥 10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ETF 2개 추가로 실었습니다. 다 이제 팔렸던 거 다 실고, 챗하고 지금 VGT ETF 2개가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이 지금 물타기에서 아직까지 본전을 못 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물타기에서 본전 못 왔고, 아마존도 지금 본전에 못 도달한 상황입니다. 요 세 개 빼고는 전부 다 물타기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본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는 아이온큐 플러스 나고 있고, 팔란티어 플러스 나고 있고, 메타 플러스 나고 있고, 테슬라 플러스 나고 있고, 구글 플러스 나고 있고, 애플이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엑스템포트입니다. 요번에 또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11월 달에 타격받은 거를 12월 들어오면서 거의 회복을 했다가 딱 또 일주일 사이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포트가 현재는 데이터 센터 트레이드여서 약간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칩 여기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크게 좀 또 하락을 맞았고요. 지금 현재는 23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0.81% 이제 론칭하고 6개월 지났는데 0.81% 상승하고 있고 13.18%가 지수 대비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많이 뒤처졌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승이 20종목이고요. 패가 17종목입니다. 승률은 54%. 그러니까 제가 바라던 승률은 60%, 58에서 60%인데 거기보다 지금 조금 뒤쳐져 있고 프로핏 팩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때는 뭐 2, 3 정도 가던 게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코어이브하고 마이크로스트래터지하고 SMR에서 좀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프로핏 팩터가 0.8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프로핏 팩터가 더 올라가려면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어이브하고 마이크로스트래터지 그다음에 SMR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반등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테슬라가 뭐 한 4,950불 정도 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역시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구나. 두 번째 효자는 구글입니다. 3,257불 벌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바말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으면서 2,400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게 지금 코어이브에서 한 3,800불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어이브가 좀 빨리 회복해서 다시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트레이딩뷰 공급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좀 하락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지만 거품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거품이었다면 지금 거품이 꽤 꺼져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자신을 가지시고 좀 종목을 믿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신다면은 시장은 또 금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